안녕하세요. 모델 이현입니다. 네, 제가 영광스럽게도 오늘 6명 연사 중에 유일한 여자네요. 좀 더 주목받길 기대하면서 제가 연설이라기엔 좀 거창하고 그냥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러니까 18분이라서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라서 굉장히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제가 어떻게 해서 모델이 되었는지랑, 그리고 가끔 패션 모델이라고 하면 제가 직업 패션 모델인데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무엇을 하는지, 패션 모델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사는지,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화보 비하인드 스토리를 조금 말씀드리고, 그리고 뭐 왠지 여러분께 가장 유용할 것 같은 포즈 특강을 마지막으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이번 5월호 보그 커버거든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저예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이런 패션계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저는 아까 양력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모델 활동도 굉장히 늦게 시작한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패션 모델은 고등학교 때 요즘 빨라서 14살, 16살 시작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늦은 나이인 24살에 모델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모델로서는 굉장히 늦가기로 데뷔를 해서 운이 좋게도 빨리 성장을 해서 지금 제가 29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마라톤 달리기 하듯이 여기까지 급하게 올라왔는데, 그 전에는 모델을 하기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전에 저는 모델을 제가 감히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저는 사실 총만 안 들었지 패션 테러리스트였거든요. 처음에 입학을 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대에 대한 편견이 있으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옷을 그닥 잘 입는다는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공부만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아주 그런 전형적인 옷 못 입고 못 놀고 그런 학생이었는데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기도 많이 하고 연극반도 해보고 무슨 맥주회사 마케터도 하고 싸이월드 초창기에 그런 프로모션 활동도 해보고 굉장히 여기저기 발을 많이 한 번씩 담궜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매료시킨 게 무대였어요. 연극반 활동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연극반에서 캐스트로 한 번 공연을 했었는데 저랑 키가 맞는 남자 배우를 찾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키가 176이거든요. 176, 7 그 사이 정도 되는데 무대는 정말 솔직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줘야 뭔가 쟤네가 남녀구나 기분이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제가 한 번밖에 못하고 그 다음번에 한 번 제가 남장을 하고 남자 역할을 해야 됐고, 그래서 다른 때는 무대 스텝을 하거나 기획을 했어야 됐어요. 연극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내 자신으로서 그냥 무대에 설 수 있는 일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모델들은 모두가 키가 크니까 항상 무대에 설 수 있겠다 해서 모델에 지망을 하게 됐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모델을 정식 그 코스를 밟으려고 하면은 어떤 모델 양성기관에 돈을 내고 수료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 많이 반대를 하셔서 제가 몰래 SBS 슈퍼모델 대회에 원서를 냈어요. 그러면 공짜거든요. 그게 과정이. 그래서 내서 본선 진출까지 해서 이제 TV에 어쩔 수 없이 방영이 되니까 아빠 사실 나 이거 한다. TV에 나올 거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제 모델로서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모델이 됐는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패션 모델이 된 다음에 1년을 평소에 어떻게 사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한마디로, 만약에 예를 들어 변호사다, 이러면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겠구나. 근데 모델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패션 모델들의 그 1년은 9월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September Issue라는 영화가 있을 정도로 9월이 굉장히 중요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그
9월에 SS 스프링 서머 컬렉션이 시작되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9월에 뉴욕부터 시작해서 뉴욕, 런던, 밀라노, 파리 컬렉션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모델들은 8월 말에 이제 뉴욕을 건너가서 쇼가 시작되기 전에 캐스팅을 다니고, 이게 뉴욕 컬렉션에 참가하는 모든 쇼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이 쇼들의 캐스팅이 되기 위해서 거의 모든 쇼의 캐스팅을 다녀요. 그 과정은 보시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인 북을 들고, 그리고 자기 쇼카드를 들고, 모든 디자이너들을 찾아가서 전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단박에 거절되기도 하고, 뭐 좀 마음에 들면은 사진을 찍고, 아니면 뭐 옷을 입혀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많게는 하루 18군데를 돌아다녀요. 그냥 지도 한 장만 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 한 일주일가량 하면, 이제 쇼 시즌이 시작이 돼서 피팅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이제 쇼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백스테이지의 모습이거든요. 뉴욕 패션 위크 백스테이지 모습이고, 이건 제가 입은 착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 그런 다음엔 이제 무대에 서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4대 도시를 다 해요. 네, 제일 처음에 뉴욕하고 런던하고 밀라노, 그 다음에 파리를 끝내고 나면은 다 끝내고 나면 서울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서울 패션위크가 있거든요. 서울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패션위크가 있는데, 이제 서울에서도 똑같은 과정으로 리허설까지 하고 쇼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뉴욕이나 유럽 등지에서 캠페인 시즌이 시작이 돼요.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광고, 의류 광고나 뭐 코스메틱이나 이런 광고인데, 다시 뉴욕이나 유럽으로 가서 그런 광고 촬영을 해요. 이건 제가 가장 최근에 찍은 바나나 리퍼블릭 광고인데 아직 매장에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광고 촬영과 홍보와 그런 일련의 촬영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국에서 광고 촬영과 뭐 방송 촬영과 화보 촬영을 해요. 그러니까 화보 촬영인 경우는 한국에서는 뭐랄까 매달 첫째 주 한 10일, 12일 정도까지는 매일 거의 화보 촬영을 해요. 그리고 21일이 매달 우리나라 잡지 출간일이거든요. 21일 정도가. 그래서 10일 정도까지 촬영을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매일 촬영을 하고, 한 12일 정도부터 되면은 모델들은 약간 휴식기가 생겨요. 한 일주일 정도 약간 쉬고, 이제 책이 나오고 나면은 또 그 다음 달 화보를 촬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광고와 화보를. 그렇게 또 일주일이 갑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아까 4월까지만 얘기하고 말 안 해서 5월, 6월은 광고 화보 촬영을 계속 진행이 되고, 7월에는 오뜨쿠뚜르가 있어요. 파리에서. 그래서 다시 한국에 잠시 있다가 파리 오뜨쿠뚜르 참석할 모델들은 파리 오뜨쿠뚜르 패션쇼를 참석을 해요. 오뜨쿠뚜르는 뭐냐면, 제가 3월에 했던 거는 SS 컬렉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레디 투 웨어라고 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입는 옷들을 선보이는 패션쇼고, 오뜨쿠뚜르는 드레스 패션쇼예요. 그래서 파리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뭐랄까 옛날에 그런 전통 있는 패션 역사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나는 그런 좀 고품격의 패션쇼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패션쇼를 하기 위해서 7월에 모든 모델들이, 전 세계 모델들이 다시 파리로 모여요. 그리고 파리에서 쇼를 오뜨쿠뚜르를 한 다음에, 제가 반대로 했는데 똑같이, 겨울도 똑같이, 그 다음에 8월에는 여름 휴가라서 유럽 사람들은 거의 일을 안 하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한국 모델들도 잠시 휴식기를 갖고 다시 똑같이 그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그 다음에는 다시 뉴욕 패션 위크, 런던, 밀라노, 파리. 그래서 모델의 1년 연중 스케줄은 이 정도로 흘러간다라고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보를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뒤적뒤적 이렇게 잡지를 보시다가 보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찍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화보 많잖아요. 저도 그런 어려운 화보를 자주 찍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궁금해 하실 것 같다 하는 사진들을 몇 장 골라봤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어떻게 찍었는고 하니 이 사진은 제가 대구의 능금밭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작년 보그지에 실렸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신다는데 자세히 보였으면 좋겠는데 사진이 그냥 다 여기 어둡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말로 설명드리면은 얼굴에 그 백인 아이들 햇빛 많이 봐서 이렇게 얼굴에 막 주근깨 앉은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메이크업을 그렇게 한 건데 굉장히 티가 안 나게 공을 들여서 몇 시간을 걸쳐서 점을 콕콕콕콕 찍어요. 얼굴에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점이 있거나 주근깨가 있거나 기미가 있으면 무조건 없애려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이제 화보를 위해서 이렇게 점을 찍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을 콕콕콕 찍어서 그런 시골 소녀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이런 점을 찍기도 하고 이 머리를 보시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머리를 했어요. 제가 큰 머리를 하고 사과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데 이 배경으로 있는 사과는 정말 사과나무예요. 그러나 머리에 달고 있는 사과는 가짜예요. 저희 고속터미널에서 사는 가짜 가벼운 사과를 이렇게 정말 실과 그런 나뭇가지로 엮어서 제 가발에다가 달아요. 그래서 이제 모델이 촬영할 때 그렇게 무겁지 않도록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 거고, 이 촬영은 저거 어떻게 촬영했을까라기보다 그냥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려고 넣었는데, 이 장소가 라스베가스예요. 근데 저거 찍으려고 뭘 라스베가스까지 갔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이 화보가 이럴 컨셉이 아니고 이 뒤에 제 뒤로 라스베가스에 간판들의 무덤이라는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전역에 있는 막 20년대, 30년대 막 네온사인 많고 이런 간판들이 옛날에 다 철거가 되고 난 다음에 라스베가스에 다 모여서 묻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간판들이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 모습이 화려하고 특이하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화보를 촬영하기 위해서 거길 갔었어요. 우리 촬영팀 전부. 근데 거기 저희가 12월 23일 날 도착을 해서 갔는데 크리스마스 연휴고 이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휴가가 없고 해서 촬영이 안 된 거예요. 허가가 나질 않아서 다 컨셉은 그렇게 잡아서 갔는데 화보 촬영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막에서 그 라스베가스 네바다주의 사막에서 그냥 이 하늘 배경으로 찍으면 어떨까. 그래서 만약에 정 안 되면 하늘의 배경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찍은 다음에 나중에 사진작가님께서 합성을 하자 이런 방법을 생각했어요. 근데 찍고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이대로 내보내자 해서 사진을 내보냈어요. 근데 오히려 뒤에 뭘 지저분하게 깐 것보다 이게 훨씬 멋있었다는 평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패션 인더스트리도 막 항상 계획된 대로 예정된 대로 되진 않는다는 말씀, 그런 에피소드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기 이것도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머리 단발머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머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머리가 없이 빨간 머리 단발머리 가발을 쓰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머리를 잘하시는 헤어 스타일리스트 선생님이 머리를 만져주신 건데, 이런 가발을 쓸 때는, 이런 건 정말 제가 여기서 발설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가발을 쓸 때는 가발을 이 머리 앞쪽 다 전체 통으로 쓰지 않고 여기까지만 써요. 한 3cm, 5cm 남기고 여기까지 쓰고 제 머리는 다 넣고 여기를 이렇게 흥미가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가발로 일단 모든 걸 세팅을 다 해놓고 여기 나와있는 제 검은 머리를 빨간 스프레이로 다 칠해요. 그래서 제가 쓴 빨간 가발과 제 머리가 똑같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런 화보가 탄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화보가 제 친구들로부터 저건 도대체 어떻게 찍은 거냐 가장 문의를 많이 받은 화보인데, 저 머리는 어떻게 한 거냐, 제가 흔들었을까요?
제가 흔들면은 저런 포즈며 표정이며를 다 연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지금 여기 화면에 잘려있지만 여기 한 분이 더 계세요. 스태프분이 계시다가 제가 이렇게 포즈를 잡고 있으면 와서 머리를 들었다가 던지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 찍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어두워서 안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제가 굉장히 통이 넓은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드레스 끝자락이 이렇게 바람에 날린 듯이 이렇게 우아하게 날린 장면이 찍혀 있어요. 근데 이 드레스가 옆에 암막 강풍기를 세워놔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날리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날려야 하는 옷을 입었을 때는 그 끝에 낚싯줄을 달아요. 그래서 옆에 또 잘린 부분에 스텝이 한 명 서 계시는 거죠. 거기서 이제 낚싯줄을 잡고 계시는 거고, 또 이거는 뭐 뷰티샷인데, 이것도 뭐 터번은 제 머리에다가 터번을 쓴 다음에 이런 뭐 과일이나 이런 다른 오브제들은 다 진짜는 아니고 진짜 같은, 그리고 사진을 나중에 살짝 만져서 정말 더 진짜같이 만드는 그런 기술을 부린 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트 말씀드리려고 넣었는데, 이 세트는 야외에서 찍은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있지도 않았어요. 다 합성이고 세트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계단과 벽만 있는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여기는 창이고 밖은 푸른 하늘이고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이걸 상상하면서 포즈를 하고 상상하면서 촬영을 하는 거죠. 이런 제가 몇 가지 그냥 궁금해하실 것 같은 허브를 몇 가지 골라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포즈 특강이라고 말씀드리기 민망하지만 살짝 포즈 팁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통 대학생분들 여기 많이 계시면 졸업 앨범 사진 도대체 어떻게 찍어야 되나 막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졸업 앨범 사진을 전 작년에 졸업했어요. 사실 나이는 많지만 일을 하느라고 늦게 졸업해서 작년에 졸업 앨범 사진을 찍었는데, 아무래도 이거 일을 하다 보니까 포즈가 자연스럽고 표정이 자연스러워서 졸업 앨범 사진이 솔직히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시면서 잘 찍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막 센 화보 사진 아니고서도 그런 일상생활에서도 어떻게 포즈를 하면 사진이 예쁘게 나오나. 일단 첫 번째, 가장 포즈의 기본은 다리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리의 중심을 딱 잡아야 위가 어색하지 않아지거든요. 다리를 결정을 하세요. 난 소녀시대 다리를 할 거다. 아니면 당당한 뭐 투팸 다리를 할 거다. 딱 결정을 하고 거기에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배에 힘을 딱 주고 그 다음이 손이에요. 여러분들 그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느껴보셨을 수도 있는데 정말 손을 잘라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막 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없으세요? 그런 경험 있죠? 그래서 막 손을 여기도 얹었다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이걸 손을 당당하게만 하시면 돼요. 이 손은 내 손이니까 당황하실 필요 없어요. 내 거니까. 그래서 허리에 얹든지 팔짱을 끼든지 뭐 V를 하시든지 그냥 당당하게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되는 건 표정. 표정은 셀카 많이 찍으시고, 그리고 친구들과 서로 많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적인 졸업 앨범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포지티브를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네, 벌써 18분이 다 갔어요.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